네, 저는 그 글로벌 애드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현입니다. 일단 2028 대입이 완전히 다른 입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입시인데 너무 어려운 입시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거는 정말 지옥문이라고 봐요. 애들한테는. 지금까지는 1학년 해봤더니 내신이 영 안 되겠어. 포기하고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시만 보는 거. 근데 그게 안 돼요. 바뀐 입시에서는. 입시의 큰 틀이 내신, 수능, 생기부 세 가지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전형이 돼버린 거예요. 적어도 언제까지는 2학년 1학기까지는. 하나를 버렸을 때 대학 갈 수 있는 문이 너무도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2학년 1학기까지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나의 상황에 맞춰갖고 그때부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입시가 이전에는 그냥 성적순이었어요. 옛날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딴 거 필요 없죠. 그럼 시험을 잘 보면 돼요. 근데 입학사정관제가 생긴 20년 전부터 복잡해졌어요. 학종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학종 형태로 뽑는 나라는요, 미국과 우리밖에 없어요. 딱 두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잖아요. 요 입시 방식은 원래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많은 걸 보잖아요. 비교과뿐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걸 봐요. 근데 그게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다 갈아버렸어요.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미국식으로 뽑으라고 하는 게 학종이에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2028? 즉 지금 5학년, 6학년, 중1, 2, 3, 고1, 고2는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샘플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행히 고2의 샘플이 있어요. 고2의 입시를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입시가 복잡하면요 장점도 있어요. 그 복잡한 입시를 잘 파악해서 조금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죠. 지금은 아예 막혀있죠. 미국도요 백인들도 지금 과외 학원을 엄청 보냅니다. 왜? 동양계 애들이 한 10년 전까지는 최상위권 대학 많이 가는 거예요. 돈은 백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여러 가지 기반이 준비돼야만 대학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큰 변화,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내신입니다. 내신이 입장권이에요. 입장권이 있어야 경기장에 들어가죠. 이게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해? 생기부로 나를 설득하고 수능을 통해서 안전망을 확보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8 대입은요 쉬운 게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9등급으로 뽑다가 5등급을 바꿨으니까 대학이 더 정교하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기네 인가에 맞춰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학력고사를 제가 마지막 세대예요. 강건도에 있는 대원외고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당시에는 전기대, 후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S대를 아깝게 떨어지고 후기대로 한국외대 영어과를 들어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예요. 무조건 재수를 했어야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은 다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어요. 그때는 종로가 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사무소에서 대부분 서울대에 갔어요. 근데 저는 재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외대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영어과랑 다른 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제 동기들, 후기들로 동기들은요 다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에요. 대부분 현역이 없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꿈이 6편을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6편을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영어 공부하자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고 6편을 갔습니다. 6편에서 교육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진로를 저는 캐나다 교육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러 개가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4학년까지 캐나다 살고 있었고요. 아빠, 나 한국 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생을 바꿔서 국어가 안 되는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입시 컨설팅으로 바꾼 거예요. 아들 하나거든요. 국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사실은 예체능을 시켰습니다. 제가. 체대 가자고. 저랑 달리 키도 크고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체대 입시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인서울의 한 중위권 대학의 공대를 다닙니다. 제가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치에서 10년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 제 예체능도 많이 보냈거든요. 대치 애들은요 거의 정시예요. 내신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 정시를 했고 제가 정시 컨설팅을 대치에서 10년 넘게 했어요. 정시는 1년에 12월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면서 그걸 했고 근데 예체능 가거나 문과를 가는 애들이 대기업을 가는 애들이 제가 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금호공대를 간 애도 학점이 좋으니까 몇 년 전 일인데 삼성전자를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아들도 체대 입시는 마침 또 실기가 떨어졌네. 실기 예체능은요 실기의 변수가 너무 커요. 사실 당일에 그게 그래서 제가 입시를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공대로 입학할 때 전형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역교차 지원을 했죠. 보통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인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공대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마음이 매우 편해요. 매우 편하고 저희 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빠 무슨 공대야? 나는 과학도 안 했고 미적분도 안 했어. 근데 제 친구 아들을 제가 컨설팅할 때 연대 경영을 보낸 데가 있거든요. 한 살 많아요. 얼핏 친했어요. 그 애를 만나고 오더니 아빠 나 그냥 간대요. 이유는요. 연대 경영이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70%는 로스쿨 준비하고요. 30%는 회계사를 준비해요. 회계사 취업 안 된다는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예 인턴도 안 돼요. 로스쿨이 별 차이 없어요. 문과에는 다 로스쿨 가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한 번에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변호사 시험 되게 어려워요.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회계사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넘어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얘는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공부를 안 하는 애예요,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또 공부해야 되네? 그래서 공부에 가는 거예요. 물론 문과보다는 공부량이 많습니다, 공부가. 확실히 많아요. 근데 다 친구들이 다 공대생이잖아요. 다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나만 못 노는 게 아니잖아. 공대 다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해요. 취업은 그래도 걱정을 좀 덜 하겠구나. 왜? AI 때문에 정말 난리예요. 10년이 지나면 취업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과연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어요. 저는 입시를 하면서도 예전부터 취업 연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모르던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기대 제가 4, 5년 전까지는 해서 엄청 보냈어요. 중위권 애들 꿀 빨고 들어갔습니다. 되게 잘 가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안산 시흥 쪽에 있어요. 좀 멀긴 한데 되게 생각보다 잘 가고요. 한국기술교대도 천안에 있거든요.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났어. 어느 정도 등급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거의 2등급 해가지고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3등급 때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취업과 연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원래 학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입시가 제 전문이에요. 학원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학원은 4년 전부터 한산 중학교 쪽에 저희 학원을 조그맣게 2개 해요. 초중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에 갈증이 있어요. 좀 좋은 학원에. 그래서 대체 입시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잘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어 하시는 조은지 원장님 이화여고 6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거의 80% 이상 2등급 맞았어요. 왜냐면 이화여고가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하는 학교 중에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여고는 되게 잘하세요. 남고는 선생님이 아시는 전에 메가에서 같이 할 선생님 데리고 와가지고 또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뭐 남고 같은 경우는 한두 명 놓고 과외식으로 해요. 저희가 올해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근데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 특기는 입시다. 그래서 수업은 원장님들한테 맡겨서 하고 저는 입시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보신 적 있는데 제가 또 보여드려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9등급과 5등급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확률 3등급이잖아요. 이 동네 공부 안 하는 애 있을까요? 없어요. 확률적으로 우리 아이가 3등급은 제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제일 넓으니까. 조금 하면 이제 2등급 가능성이 좀 높죠. 1등급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1등급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사품 먹고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막 했었어요. 근데 경기교육청과 부산교육청과 몇 군데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했더니 1학년, 작년 지금 2학년 애들입니다. 1학년 2학기 전과목 1.0이 몇 프로였느냐? 1.8에서 2.0 정도 나왔어요. 교육청마다. 2학기까지 했더니 얼마 나왔느냐?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 1.3 나왔어요. 1.3. 그럼 300명인 학교 같은 경우는 4명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교 4등이라는 얘기예요. 4등까지가 1.0이에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가면 계속 줄겠죠. 0.5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전과목 1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아요. 4에서 10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또 보여드리냐면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입니다. 수능은 내가 몇 등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0분위가 어딘가가 중요한 거죠. 줄 세우기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게요. 국영수 사과 5과목이라고 쳤을 때 전교 1등으로 3과목을 찍고 2등급을 아깝게 2개 찍었어요. 그럼 얘는 1.4예요. 근데 턱걸이로 1등급을 4개 찍고 턱걸이로 2등급을 하나 찍으면 얘는 1.2예요. 얘가 내신이 더 좋은 거예요. 수능하고 달라요. 수능은 먼저 말한 애가 100분위가 더 높겠죠.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1.0, 1.2, 2개, 1.4, 3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2등급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등급을 유지하는 게. 그 중에서 하다가 전략, 내가 확률적으로 1등급 쉽지 않은 아이들은 2등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2등급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3등급을 안 맞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일정 과목을 1등급을 한두 개라도 찍어줘야 돼요. 내가 항상 2등급을 맞았는데 3학년 내내 딱 한 과목만 1등급을 맞았어. 그럼 걔는 1.9 얼마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평균 3등급대야. 평균적인 애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든 몇 개를 2등급 맞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맞았는데 어떻게 4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이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4, 5는 안 맞아야 돼요. 최대한 3등급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2.5는 어떤 경우냐면요. 절반이 2고 절반이 3개인 애가 2.5인 거예요. 1.5는 뭐냐? 절반이 1이고 절반이 2인 애들이 1.5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수시도 대부분 수능 최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2와 고3의 가장 큰 차이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 것도 있지만 수능 과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냥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 고2 때 배운 내용이 많아요. 수능은 수학이 제일 크죠.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문과가 하는 확통만 보게 한 거예요. 미적 기하를 빼고. 요거는 대치동 애들한테는 매우 단점이죠. 대치동 애들이 가장 장점을 가진 건 미적 기하였으니까. 그러니까 비대치동 애들한테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은 일반고와 대치동 애들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똑같고 한국사도 똑같고. 자, 한국사 무시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입시에서는 한국사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한국사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물론 학년이 올라갔을 때 내성적으로는 전과목은 못 가.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은요 전과목을 보고요. 내려오면서 과목이 줄어요. 아, 나는 예를 들어 문과인데 국영수 가만 4만 볼 거야. 그때는 버려야죠. 내신에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아직은 그러면 안 돼.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이 한국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과를 갈 때는 당연히 과학을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자유전공, 자율전공이 많아요. 자율전공은 뭐냐면요. 1학년 성적을 봐서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이과 구분이 안 되고. 내가 공대를 가기에는 수학이나 과학이 너무 약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문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쉬워. 그냥 나중에 취업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자율전공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자율전공 걸려면 과학을 버리면 안 돼요. 과학을 버리면 자율전공 못 가요. 자율전공은 과학과 사학과 다 들어가요. 단 공대 가는 애들만큼보다는 조금 낮아도 가능하겠죠. 근데 자율전공이 대학마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 문과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적어도 공대가 안 된다 그러면 자율전공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두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근데 탐구가 워낙 많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고3까지는 문과이든 사회 2과목, 그 다음에 이과이들은 과학 2과목만 고르면 되는데 이제는 문이과 공통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배워야 돼요. 요게 고1과목이에요. 기존에는 고2과목이 내신이었잖아요. 고1과목이 내신이에요. 그래서 고1 때는 사회 과학도 내신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 수능에도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입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생기부와 수능이라고 하는 3가지 포인트가 다 해줘야 돼요.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순수 교과 전형이 거의 소멸이에요. 자, 일반고는 사실 교과 전형으로 제일 많이 가죠. 그렇죠? 근데 주요 15개 대학, 주요 21개 대학까지도 거의 교과가 학조화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요, 15개 대학 중에 순수 교과가 남은 대학이 좀 3개밖에 없어요. 서강대, 중앙대, 홍대. 저기는 순수하게 내신만 가지고 교과를 뽑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기부가 준비 안 된 일반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다 여길 지원하겠죠. 당연히 입결이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학교들은 연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서류를 20% 추가했고요. 그냥 교과만 보다가 출결이 아니에요. 서류가 아예 들어갑니다. 서류는 뭐죠? 성적과 생기부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고려대는 정성평가가 쉽게 얘기해서 생기부 본다는 얘기예요. 정량평가가 내신을 보는 거고 20%. 한양대는 심지어 40%를 정성평가를 본다는 거예요. 한국의대도 정성평가를 신설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개 대학 중에 12개는 서류나 정성평가를 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그냥 미니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머리 아프신 거죠. 그리고 학종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강화했어요. 학종은 그동안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 많았거든요. 근데 학종도 수능 체제를 넣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학종으로 오는 일반고 애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일반고인 애들은 수능 체제를 걸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사특목고 애들 위주로 받고 싶은데 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종은 어떻게 분화되냐면요.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종합평가 탐구형, 그 다음에 한양대도 이렇게 중앙대, 경희대. 무슨 얘기냐면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눈 거예요. 서류형은 서류만 받고 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보통 넣고요. 면접형은 수능 체제가 없어요. 대신에 심화 면접을 한다는 얘기예요. 심화 면접은 누가 유리하겠죠? 특목고가 유리하죠. 특목고. 당연하잖아요. 학업 내용을 심화 면접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동네 일반고 정도는 둘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서류형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일반고 입장에서는. 근데 지방의 일반고 이런 애들은 답이 없는 거야. 수능 체제도 못 마셔. 그 다음에 면접도 준비가 안 돼. 생기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바뀐 입시는요. 지방 일반고를 그냥 말살시키는 사실은 입시예요. 원래 이런 정책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체제가 학종도 웬만한 대학 이제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기부 되게 내용도 중요하고요. 근데 웃긴 거는요. 생기부에 볼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2학년부터는 수시로 가려면 어느 학과를 가려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언제 결정을 하죠?
1학년 성적을 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게요. 2학년 선택 과목을 언제 모르는지 아세요? 2학기 중간고사 전에 골라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내가 2학년 선택 과목을 골라야 돼요. 1학년 전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불합리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1학년 내신과 생기부가 나오고 나서 준비 미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택 과목 미리 골랐죠. 못 바꿔요. 그 선택 과목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 탐색 영역이에요. 대학에서 우리 과로 오려고 받는가. 근데 1학년 때부터 막 나는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야지 그런 의미 없어요. 상관없어요. 1학년은 공통 수학, 공통 사회니까 공통 과학이고 2학년부터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2학년까지는 아주 세부한 과목이 없어요. 그것도 3학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그림은 2학년 때 잘 그려놔야 돼요. 1학기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의 성적과 모의고사를 감안할 때, 이 아이는 학종으로는 도저히 어려워. 그런 아이가 있고요. 학종의 가능성이 있어. 수능도 체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막 가면요.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전형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신은 성적보다 좋진 않지만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모의고사 보고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 생기부는 지난 거보다 D가 더 중요합니다. 2학년이 제일 중요하고 1학년 2학기가 더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신 망쳤어. 나는 이제 정시밖에 답이 없어. 그러면 정시를 갔잖아요. 내신 아예 버리고. 실제로 지금 고3까지는 그런 애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도 돼요. 그냥 아예 버리고. 또 강남권 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신 버려도 열심히 하면 정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시가 서울대도 많이 줄었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거의 10%가 줄었어요. 연대가 정시를 되게 선호하는 학교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특목고를 받고 싶은데 과거 영재고만 하는 거예요. 특목고는 과거 영재고는 서울대를 가잖아요. 아니면 카이스트, 폴스텍을 가지 연대를 안 와요. 그래, 그럼 우리는 수능 잘 보는 뽑을게 연대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수능 너무 많이 뽑으면 지원금 안 줄게 해버리는 거예요. 2068부터는 정시를 많이 줄였어요. 서울대도 줄이고 연대도 줄이고 기본적으로 정시가 많이 줄었어요.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하위권 대학은 정시를 거의 안 뽑아요. 지금도. 그러면 정시 비중이 줄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60이고요. 정시에서도 교과 영락을 40을 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 역량을 40% 보겠다는 거잖아요. 교과만이 아니고 역량이라는 얘기는 정성도 본다는 얘기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으로 10을 본다는 얘기야. 100이었다. 수능 100이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교과와 총결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정시에서도 주요 대학, 괜찮은 대학들은 다 학생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학교들도 형식적으로 보는 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신을 포기하면 나중에 정시를 갈 때 이런 데는 못 넣잖아요. 순수 정시만 있는 학교를 넣어야 되잖아요. 줄었는데 거긴 또 줄었어. 그러니까 문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를 가는 것은 지금 입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에 위주로 가야 돼요. 수시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정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수시 6장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수시가 안 되는데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3장만 던져요. 전략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시 6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가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현역이지만 정시 카드 줄 수 있죠. 왜? 내신 비중이 높은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전략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아니면 정시, 이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어요. 다 다양해요. 왜? 9등급에서 5등급 줄인 거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못 믿겠어. 그래서 각각의 대학마다 자기들별로 다 다르게 반영을 해요. 산출 자체를. 어떤 데는요 1등급인데 1등급과 A를 받은 거는 1등급으로 쳐줘.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지만 A는 30%일 수 있잖아요. 1등급이고 30%를 다 받은 애도 1등급으로 쳐주고요. 2등급인데 A도 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으면 2등급이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1등급으로 쳐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 같은 게. 그래서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등급이 아니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2등급인데도 원점수가 높으면 1등급으로 쳐준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2학년부터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는요, 등급이 아니고 ABC, 90점, 80점, 70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트,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가지고 경기장에 입장을 하고 세특 수행 점검 관련 탐구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설득하는 거죠. 날 뽑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학기 성적이 나오면 나의 목표 대학과 학과를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네, 이게 없으면요 2학년 선택 과목을 9월달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표과와 전공이 없으면 웃기긴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인생의 진로를 정해요. 근데 입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생기부가 딱 아마 8월에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면 2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과,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택 과목 했는데 매치가 안 돼. 어떡할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전공 가이드를 어떻게 하고, 자 수학 평가나 탐구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요즘은 수학 평가할 때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인정해줘요. 다. 저희 아들도 공대생인데요. 정말 태블릿 딱 하나 들고 학교를 다닙니다. 딱 하나 들고 필기도 안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머님들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죠. 그 다음에 수행도 해야죠. 탐구 보고서도 내야죠. 수능 준비도 해야죠. 어떻게 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어머님 도와줘야 돼요. 진짜. 그래서 못 도와주겠어. 그런 뭐 업체를 좀 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 교과는 미니 학종화 되어버렸다. 학종은 전형별로 세분화되고 수능 체제가 도입된 데가 많다.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형이 아니라 수시 안전망이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져서 이제는 생기부를 모르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5등급제를 못 믿는 대학들은 자체적인 산출 방식을 정했다. 그 다음에 생기부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생기부가 궁금하시잖아요.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학교 생기부 애들 거 본 적이 없으시죠? 고등학교 생기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중학교 생기부 띄워보면요 똑같아요. 폼이 한 번도 안 보셨더라고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를 띄우라고 해요.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판단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 즉 성적을 보는 그 섹션이 있고, 진로, 즉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생기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이제 수업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학원 차원의 생기부 관리를 해주거든요. 물론 별도의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서 생기부 관리는 외부 업체를 쓰잖아요. 보통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계속 보잖아요, 애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습 관리도 해줘요. 생기부 관리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애들하고 이제 하는 게 저희 장점이기도 합니다. 생기부를 나중에 쭉 하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점수화할 수 있어요. 그 점수를 가지고 교과나 학종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 라인이 가능한지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신이 이제 고3까지 쭉 나왔어요. 보시면 전교과 했을 때 얘는 1.78인데
어떤 학교는 국영수 4 가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내신, 국영수 4의 내신, 과의 내신 또는 수 가만 보는 데도 있어요. 그 내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걸로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왜? 예를 들어 이런 학교는 딴 걸 안 보니까, 그쵸? 수학이나 사학이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는 수학이나 과학만 봐요. 얘는 전교과가 1.78이고 뭐 2.18로 나오는데 수학 과학만 보면 1.44죠. 그러면 훨씬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서울대 수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얘기는 서울대를 가라는 게 아니고 서울대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학교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대 수시가 지역자, 기규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안 돼요. 서울대의 지균이 일반 학교에 우리가 보통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류에서 세배수를 뽑고요. 일단 성적이 안 되면 서류에 못 들어가죠. 서류에서 면접을 30% 본다는 얘기예요. 와, 무슨 교과인데 면접을 30% 봐? 대놓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학교당 3명까지밖에 못 씁니다. 추천자. 그리고 일반 전형이 서울대는 학종입니다. 학종. 마찬가지로 배수를 뽑아놓고 성적과 면접으로 뽑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거의 과거 영재고만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되느냐? 정시도 지균을 만들었어요. 일반고만 2명 쓸 수 있게. 참 희한하죠. 정시를 일반고 1, 2등은 쓸 수 있어. 수능 60에 교과 영양 40%. 이게 정시가 아니죠, 이거는. 그쵸? 일반 전형이 순수 정시예요. 야, 순수 정시도 교과 영양 40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대학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건국대이신데 보통 둔촌고 반에서 1등이 건국대를 갑니다. 수시로. 교과 전형으로. 왜 그러냐면요. 모든 대학은 최종 등록자의 1등부터 100등급이라고 치면 70등의 성적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국대 주역과에 들어간 70% 컷이 1점대 후반이죠. 9등급제 기준입니다. 기존 예전 거니까. 자,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는 애가 한 2.0 되겠죠. 문 닫고 들어가는 애. 그러면 건국대 관해서 1등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고대예요. 같은 과예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죠, 건대랑. 공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대가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요. 건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럼 분천고에서 말해서 1등을 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제일 좋은 학교가 건대예요. 건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건대 위는 다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근데 고대는 교과가 되게 높아요. 3합 7이에요. 일반고에서 3합 7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2, 3을 왜? 현역들이기 때문에. 수능은 워낙 엔드생들이 많잖아요. 3합 7을 못 맞춰요. 그래서 고대를 못 가는 거예요. 3합 7이 아니고요. 2합 5도 못 맞춰요. 근데 고대 합종은 심지어 4합 8이었어요. 4합 8.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마치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정시도 막 있는데 정시는 뭐 뒤로 두고. 자, 이거는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 조교였는데 25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을 1등급 맞고 영어를 2등급 맞았어요. 영어가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신도 비중이 많고 또 최저 봤을 때 영어가 1등급이 넓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4% 11%인데 영어는 2등급까지 한 20몇 프로가 나와요. 물론 지난 수능처럼 1등급이 3%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건 2등급은 한 2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시에서는 영어는 비중이 좀 덜했어요. 왜? 감점제니까 많이 감점이 안 돼요. 특히 공대 같은 게 0.5점 정도? 근데 얘가요, 이 성적을 가지고 어딜 갔냐면 의대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체력도 아니고 한양대를 갔어요. 경영학과를.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이 성적으로 한양대 가? 그랬더니요, 이유가 나옵니다. 탐구를 4.3을 찍었어요. 97% 맞는 애가, 산이 3%가 물리를 38%를 맞은 거예요. 탐구가 굉장히 정신이 받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뭘까요? N수생,
수학을 저렇게 잘해도요, 고인물 애도생들은 이거만큼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특히 물리 같은 과목은 잘하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인원도 적고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 다니려고 얘는 한양대를 갔어요. 삼수 하려고. 공대를 가면 다닐까 봐.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이런 그냥 수시를 잘 가지 했더니 자기 수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보이고. 자, 방금 전에 얘기하면 그럼 좋은 학교를 가면 유지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만약에 고성을 왔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번에 갔을 것 같아요. 스카이. 뭐대는 모르겠지만. 고인을 갔기 때문에 내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얘는 정시를 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정시에도 생기거나 성적이 반영돼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제가 꼭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주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5등급제가 9등급으로 환산됐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대학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요. 2028부터는 수시 전형 중에 M수생들은 못하는 전형이 되게 많아졌어요. 현역만 갈 수 있는 전형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 웬만한 거는 M수생들도 할 수 있어요. 수시도. 어떤 면에서 장점이죠. 또 하나. 우리는 M수생이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고1들은. 고3 애들은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고2로 재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오겠지만 덜 들어올 거예요. 시장에서 수능과 관련된 거는 거의 M수생판이에요. M수생판. 그러면 우리 고1 아이들은 재수생밖에 없잖아요. M수생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장점도 있다. 그러면 자, 1등급은 기존에 9등급제에서 그냥 5등급제를 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헷갈려요. 등수를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 300명 정도 있는 학교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300명 정도 있는 학교에서 5등급제에서 1등급 후반이야. 그럼 몇 등이죠? 52등이에요. 52등. 요거는 나중에 찍어줘서 좋을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면 52등, 200명의 학교는 몇 등이죠? 보통 한 30, 한 몇 등 되겠죠. 그러면 2.0 정도가 되면 60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9등급제로 환산해서 이 등수로 어느 대학을 가는지를 보면 돼요. 요게 어차피 누적 덕분이니까. 그래서 2등급까지가 기존에 11%였잖아요. 자, 300명 기준으로 30등 초반을 맞아야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검도공 나이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5%선 가면은 이제 과기되고 또 국수동수단 라인 있죠. 거기가 가능한 거예요. 수시로. 근데 이거는 1등급이고요. 물론 1등급은요. 아주 앞에는 어떤 학교는 1.0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1등급 중반부터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2등급 때는요. 2.0에서 2.0 후반까지가 2등급인데 자, 우리 아이가 2.0이면요. 300명 기준으로 57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 이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우리 학교에서 60등을 했는데 그럼 2.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300명 중에 50등을 했는데 그럼 2.0대 후반이에요. 왜? 평균이 약간 뭐라고 3.0이라고 했죠. 평균이 3.0. 그러니까 3.0이 평 딱 찍는 애가 가운데고 걔가 2.0대 후반 또는 3.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등급 때는 이렇게 되고 3등급 때부터는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자, 2등급 초반 아이들입니다. 자, 1등급은 쉽게 얘기해서 홍익대 이상이에요. 홍익대 이상이면 1등급은 홍익대 이상이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제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애들이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등급을 준비해요. 근데 5등급 때 기준에 5등급제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2등급 초반을 맞았다. 2.0에서 2.34 정도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크게 교과가 있고 학종이겠죠. 2등급 초반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가천대 236.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가천대가 가능하고요. 웬만한 전공은 다 가능합니다. 가천대. 중요한 건 최저 2합 6을 맞춰야 된다. 2합 6이면요 과기대, 국민대, 숭실대 라인이 요구하는 최저예요. 생각보다 낮은 최저가 아니에요. 야, 왜 수능에서 2개 해, 3, 3을 못 맞아? 하는데 못 맞아요. 내신 위주로만 하는 애들은 못 맞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탐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요 지역 아이들은 2합 6, 7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수학도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영어도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대 2합 7, 좀 낮은 과, 어문 계열, 아니 공대만 아니고 자연과학 계열. 그 다음에 경기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요, 일부 학과들, 동덕여대 이런 데는 뭐 2합 7 충족시는요 3등급 초반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없는 데는 한성대, 서경대, 한국공학대, 성결대, 뭐 용인대, 한양대 생각보다 별로 좀 떨어지죠.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교과가 있는 학교는 여기서 그런 데로 갈 만한 학교 가천대, 그렇죠? 뭐 인천대, 여기서는 인천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서쪽 사람들은 되게 인천대가 좀 인기가 많아요. 국립대이기 때문에 경기대 정도,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로는요 2점대 초반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법정 국립대, 지방 사람들은 좋은데 서울에서 요새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2점대 초반이면 갈 수 있는 데가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동덕여대 정도가 최저가 있거나 할 수 있는 학교라는 식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하면 조금 바뀌겠죠. 조금 올라갈 수 있죠. 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 강명상가 라인. 그게 좀 다르잖아요. 앞에 학교들하고. 그렇죠?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정도면 그래도 갈만하네. 문과는 좀 더 가능하고요. 극초반의 경우는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도 가능하고요. 초반인 경우는 그냥 인문 2.23 이런 데는 인문 이런 쪽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이때는요 생기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공 연결성이 아주 잘 돼 있어야만 우리 아이가 2점대 초반, 2점대 초반. 이 초반 몇 등이라고 했죠 아까? 한 60등에서 90등 사이에요. 300명 기준으로. 200명 기준으로는 40등, 60등. 그 정도 성적이 나오면 생기부가 잘 관리되면 광명상가 라인을 갈 수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세종대 좀 낮은 학과. 그 다음에 강원대 공대, 덕성여대, 명지대, 상명대. 극초반인 경우는 세종대 일과 강원대 공대가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원대 공대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아웃풋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초반 경우도 여기 잘 돼 있으면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초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송세단 라인을 갈 수 있겠나? 거의 힘들어요. 모든 급제에서는. 여기는 가려면요 적어도 1등급 후반이 돼야 종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교과로 가려면 1등급 중반이 돼야 됩니다. 모든 급제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고3 때서 느끼시는데 미리 제가 느끼시라고 해드린 거예요. 이건 정확한 입결 자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애를 보내고 싶어. 그러려면요 1등급 후반을 유지해서 학종으로 보내야 돼요. 1등급 후반은 어떤 거죠? 다 2등급이야. 근데 몇 개가 1등급이 있어. 이게 1등급 후반이에요. 근데 교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절반 정도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고 안 하고가 생각보다 입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이라도 뭐 종합전형은요 생기부, 전공 적합성이 필요하고요. 내신은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내신을 어느 정도는 커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중반, 여기가 이제 2등급 중반이면요 한 90등에서 120등, 그렇죠? 200명 기준으로는 60등에서 한 80등 정도 되겠죠. 그래서 교과로는요 뭐 성결대 막 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서대, 대진대, 한양대, 수원대만 해도 맞춰야 되고요. 과가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 단국대 천안이라든가 고대 세정, 상명대 천안 이런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90등에서 120등이니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여기에 속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럼 나중에 가서 아 교과로 갈 때는 여기밖에 갈 데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고3 되면 이제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학종으로 가면 어딜 갈 수 있냐? 또 이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인서울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대, 삼형대를 가서 서서 한서삼이라고 그러죠. 서경대를 뺀 이유는 서경대는 학종부가 없어요. 학생부가. 그래서 한성대, 삼형대가 2등급 중반에 세특 이런 게 잘 연결이 돼 있으면 공대는 힘들고요. 어문, 인문, 사회는 가능합니다. 공대가 조금 더 가기가 어려워요. 요즘 워낙에 취업이 취업 때문에. 그래서 인천대 어물 같은 경우도 인기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에서 가천대면 거의 정말 최상이거든요. 여기는 내신이 2.5 이내에 계속 올라왔어. 학종은요 올라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같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기부가 좋고 지원학과에 연결이 잘 돼 있으면 가천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2점대 중반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2등급 때 초반 300명 기준으로 60등에서 한 90등 사이에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로는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동덕여대 등을 최저 있는 교과와 최저가 없는 카드를 병행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수시를 쓰면 2개 정도는 교과를 써야 돼요. 교과는요 지르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다 붙는 카드 써야 돼요. 그래야 학종 4장을 쓸 수 있어요. 6급 생기부가 관리가 안 돼 있으면요 6급과를 써야 돼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붙을 거 뻔한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가 돼 있고 수능 준비가 돼 있으면 힘들긴 하지만 교과 2장을 안정카드를 확실하게 쓰고 나머지 4개를 다 지르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지르는 거죠. 순차적으로. 근데 그 중에 뭐가 붙을지 또 몰라요. 의외로 학종은 깜깜전형이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학종으로는 문과는 광명, 상가 라인, 이과는 세종대, 광운대, 덕성여대 등의 일부과가 가능합니다. 2등급 초반 애들은 단 수능 체제를 맞추고 하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수능 체제를 못 맞추면요 전교 1등도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애들이 여러 개를 지금 6개를 지원하잖아요. 수능 체제로 절반을 못 맞춰요. 그리고 북구도 더 좋은 학교를 막 가요. 그래서 이걸 맞춰놓으면은 일단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생기부랑 이 2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시너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밖에 못 써먹어. 그러면 근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그래도 이거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 공부 자체가 이거랑 연결되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2등급 중반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의 학교들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안전빵으로 한 2개 쓰고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죠. 여기. 그렇죠? 여기에. 그리고 2등급 후반도 있는데 거기는 저 일단 오늘 넣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이라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근데 3등급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수도권은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예 그냥 3등급 3점대야. 그러면 3등급과 4등급을 번갈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1학년 해보고 그러면 학종은 안 하셔도 돼요. 아예 4등급에 가깝다. 왜냐면 수도권 대학 이하의 대학은 학종이 없어요. 내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점대 중후반의 경우에는 네네. 아까 인서 끝자락인가요? 아니죠. 1점대 중반하고 후반이 다른데요. 네. 1점대 후반이면 서울 과기대부터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순세단. 그렇죠. 거기를 학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점대 후반이면 거기를 학종으로. 교과로는 그 밑에 광명상가를 써야 되는 거고. 네. 1점대 중반이면요. 거의 건도공 라인을 교과로 쓸 수 있죠. 네. 그런
그러면 학적으로는 그 위에 건덕이니까 중경외신 아이까지도 써볼 수 있겠죠. 네.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기본적으로 학종이 중앙대 이하부터는요 학종에서도 일반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대, 서강대, 한양대는요 이 앞서밖에 일반고 잘 안 뽑아요. 일반고에서는 성적 좀 좋은 애만 뽑고요. 자사특목고에 좀 중상위권 애들을 그냥 싹쓸이 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의외로 성적이 좋으면 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고대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서강대, 성대가 유난히 안 뽑아요. 일반고를. 그 다음부터 쭉 떨어져요. 그래서 연대나 고대는 워낙에 전형이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반고도 많이 뽑아요. 근데 성대랑 서강대는 진짜 일반고를 안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이과는 저기 어디죠? 저기 과거 애들 중에 조금 최상위권 말고 많이 싹쓸이 해갖고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전교 1등부터 20등에 이과 성향의 애들이 거의 문과 성향의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2 때 보면 거의 다 이과예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을 일반고 문과를 안 뽑으려고 해요. 대학들이. 근데 성적이 되는 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되는 일반고 문과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과 애들이 이과 성향의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에 외고 애들을 좀 뽑아가긴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을 할 때는 사실 앞으로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보다 과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입시를 오래 했잖아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도요, 참 안 돼요. 되게 못 가요. 그냥 저는 못 간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대치에서 입시를 할 때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요. 한 4년 봐야 돼요. 대치에는요, 매수하는 게 그냥 일이잖아요. 간수하죠. 동국대 갈아놨다가 제수에서 중앙대 가고, 한양대 가고, 고대 가고 그런 데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대기업은요, 나이 많은 신입을 안 뽑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입 뽑겠어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인원 중에 문과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과애들, 공대애들 뽑아요. 그러면 많이 뽑는 데를 가야죠. 그리고 서울대 경영을 나오면요, 일단은 자, 요즘은 어떤 게 트렌드냐면요, 삼성전자를 지원하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를 먼저 들어갔다가 한 2년을 다녀요. 그리고 신입으로 다시 삼성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과의 트렌드예요. 그러면 내가 삼성 관계자예요. 삼성보다 좀 예를 들어 하나에서 2년 일하고 오는 신입을 뽑겠어요. 학교는 좀 떨어져도 경력 하나도 없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뽑겠어요. 그거 나이도 많아. 절대 안 뽑아요. 왜? 문과는 회사 다니는 애가 훨씬 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본래 뽑지도 않아. 또 미국 대학이 요즘은요 1년 정도 일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꼭 차라리 걔네 뽑죠. 근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과에 좋은 대학이 문과를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1학년 때는 좋아요. 아, 과장이 더 좋은 학교니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진짜 취업이 안 되네? 다 졸업 유예를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 조금 낮추더라도 좋은 과를 가는 게 특히 남학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물려받을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AI의 타격을 제일 적게 받을 게 그래도 공대거든요. 컴퓨터는 끝났고요. 지금 컴공을 다니고 있는 3, 4학년 애들은 거의 멘붕이 오는 상태입니다. 의대 가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연구를 해서 저는 사실 입시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살리고 가능하면 남자애들은 공대 기업으로 진학하는 걸 포커스를 맞다가 성적이 수학이나 과학 일부 과목이 너무 안 나와.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자율전공 쪽으로 조금 해서 한 번 더 기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희 친동생이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제가 사실은 걔는 가천대 그 반도체과를 제가 넣었어요. 그냥 문과에 뭐 단국대 제일 낮은 과 이런 데 막 그냥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북 일반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수시 때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육학종을 쓴 거예요. 일반고가. 당연히 다 떨어졌죠. 그리고 정시도 모의고사만큼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오죠. 모의고사 N수생이 안 풀어오잖아요. 평균 7, 8%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절대 모의고사 믿으면 안 돼, 정시를. 왜? 정시는요, N수생 판이에요. 내가 15%였어. 모의고사는 보통 22%, 23% 나와요. 근데 우리 때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한 5% 정도 줄 수 있어요. 왜? N수생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입시에서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해요. 그래서 고1까지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제일 잘한 과목을 내가 이과인데 수학을 못 봤어요. 원래 수학 잘 보는 애인데.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이 제일 잘 본 과목을 40% 반영해요. 그 다음 과목은 30%, 20, 10 이렇게. 이런 전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걔는 그냥 바로 반도체학과를 들어갔어요. 광운대 전전도 넣었는데, 광운대 전전은 문과로 넣고 군대를 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추하고 붙을 줄 알았는데 거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붙어도 가천대를 거기다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서 내신 2등급 초반이었어요. 모의고사는 거의 제일 잘 보는 애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무 준비하지 않고 했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혹시 우리 아이의 콘서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럼 제가 이제 콘서팅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원생 기준으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비용을 받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고사 성적,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중학교 생기부 정도 보면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걸 가지고 남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하고 생기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특별히 잘 열심히 준비해서 또 생기부 콘서팅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 카드는 간단한 기록만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참석하셨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이나 예를 들어 영어 수업도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작성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우리 테스트 실장님한테 테스트 일정 한번 받아보시면 부담 없이 학원을 시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그러면 우리 학원하고 잘 맞을지 그렇게 한번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